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솔린이나 경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에 관해서 간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옥탄가가 무엇이고, 그쵸, 노킹 현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탄가 이런 것도 개념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중요 헤비 오일 그렇죠. 헤비 오일 봅시다. 중요 요거를 이제 연료유 또는 난방유라고 한다. 그렇죠. 잔사유의 경유를 혼합하여 조지한 중질 연료유로, 그리고 갈색 또는 흑갈색의 점성이 큰 액체 연료다. 잔사유라는 것에 이렇게 레지듀, 그죠? 이게 뭐가 남아서 생긴 거예요. 원유를 정제한 다음에 거기서 남아서 생기는 거, 찌꺼기, 그죠?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벙커시유 같은 값싼 중질유다, 그죠?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잔사유. 이거 보면 영어로 레지드인데 레지드, 그죠? 찌꺼기 남은 거, 그죠? 그다음에 점도를 기준으로 황분에 따라서 A 종류, B 종류, C 종류로 구분된다. 그죠? 잔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A 종류에서는 이제 1에서 2%, 얼마 차지 안 하고, B 종류는 70%, 그리고 C 종류는 90%다. 그죠? A에서 C 종류로 감에 따라서 점성, 유동성, 잔류탄소분, 이제 황분이 증가한다. 그렇죠? 봅시다. 자, 이런 점성은 알겠고, 그렇죠? 하고 잔류탄소분, 황분, 유동점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간략하게 말하면 유체에 이제 온도를 서서히 냉각해 왔을 때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라고 합니다. 유동점.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일단은 이 잔사유가 함유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성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 그렇죠. 유동점이 증가하고 잔류탄소분이 증가할 거고, 황분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A 종류는 95% 이상의 경유, 그리고 유황분이나 회분이 적고 점성이 낮으므로 이런 것들의 연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제 B 종류는 점성이 비교적 낮고, 이런 수화황분이나 잔유탄소분도 비교적 낮아서 저속 디젤 기관용에 사용된다. C 종류는 중질 잔사유 성분이 많은 것으로 벙커시유, 그죠? 일반 선박용 연료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된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또 많이 그렇게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할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의 물성치를 봅시다. 석유의 물성치. 자, 봅시다. 그 다음 여기 물성치 보면 비중은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해서, 봐봐요. 이제 보면 이렇게 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샘플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이 대부분 1이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적으면 이게 1이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중은 0. 이게 비중이 1물보다, 요게 물이에요. 그렇죠? 물인데 비중이 물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기 가라앉겠죠? 그리고 어떤 물체가 물보다 비중이 작다. 그럼 둥둥둥둥 뜨겠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밀도. 비중이라는 것은 밀도의 상대적인 비다. 그죠? 그래서 0.75에서 0.97 범위에서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증가하면 비중도 커지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비중이 크면 클수록 유동점, 점도, 잔류탄소가 증가한다. 그렇죠? 유동점. 유체의 온도를 서서히 냉각시켰을 때 유체가 운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분자량이 어떤 분자의 분자량이 증가를 하면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어 주면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온도가 있는데 그 탄소가 많아지면 이 분자들의 길이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그렇죠?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증가하면 비중도 커지고 크면 클수록 유동점이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분자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그렇죠. 분자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뭐 탄소나 수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비중도 커지겠죠. 그렇죠. 커지고 이 비중이 크면 이 분자가 유동점, 즉 서서히 냉각했을 때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길어지니까 얘네들끼리 잘 못 움직이잖아요. 분자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좀 더 가해줘야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온도를 더 많이 가해줘야 되죠. 맞죠? 그리고 점도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죠?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주변과의 뭐 분자와 상호작용도 클 거고, 그죠? 그렇죠? 길어지면 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점도가 더 커지고 잔류탄소도 증가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유기화학 배웠고 고분자 공학도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학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다음에 석유의 비중이 커지면 탄화수소 비가 커지고, 그죠? 발열량은 감소하여 연소성이 나빠지고, 그죠? 인화점과 착화점이 된다. 그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석유의 비중이 커진다.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다. 무겁다는 얘기면 탄화수소비, 즉, 그쵸? 탄소와 수소의 비가 탄소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잘 안 타기 때문에 발열량이 좀 더 감소할 거고, 발열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연소성이 나빠지는 거고, 그리고 연소성이 나빠졌다는 것은 얘가 탈 수 있는 인하점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얘가 타기 위해서 온도를 더 많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착화점, 그렇죠? 착화점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막 석유의 비중이 커지면 탄소수 비가하고 이 외우지 말고, 그렇죠?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점도 봅시다. 점도는 비스커시티라고 해서 이제 유체의 흐름에 대한 마찰의 정도. 뭐 이거 유체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뭐 그렇게 많이 크게는 언급 안 할게요. 그리고 점도를 밀도로 나눈 것을 동점도, 그리고 스톡 동점도는 100분의 1을 센티스톡스라고 한다. 그죠? 석유류에서는 동점도를 이용하여 CST로 나타낸다. 그리고 석유의 동점도가 높아지면 비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져 분무화가 잘 되어 인하점이 낮아지고 연소가 잘 된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지. 석유의 동점도가 작아진다. 종등도가 작아진 것은 밀도가 낮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질 거고, 그
그다음에 그렇다는 말은 유동성이 이게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좋아지고, 그리고 잘 흐르면 분무할 때도 분명히 잘 될 거고, 그리고 인하점이 낮아지고 연소가 잘 될 거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뭐 요것도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에는 봅시다. 그다음에 자, 유동점하고 인하점. 뭐 앞에서 다 얘기는 했긴 했지만은 그냥 한번 살짝 언급하고 갈게요. 자, 봅시다. 유동점은 유동점, 즉 유체의 온도를 이제 서서히 냉각했을 때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그렇죠? 점도가 낮을수록 유동점이 낮아지므로 저점도의 중류는 고점도의 중류보다 유동성이 낮음. 겨울철에 유동점이 높은 고점도 종류 경우 배관 등 기타 장치 내에서 유동성을 상실하던가 또는 응고에서 펌프에 의한 송유가 불가능해지고 고장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끓여주려고 하면 공급시 이제 가열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낮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연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의 좀 약간 고체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고체화가 돼서 그거를 성유관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얘들이 유동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동성을 갖게 하는 거죠. 유동점은 유체 온도를 서서히 냉각했을 때 그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것도 뭐 이런 것도 뭐 잘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화점, 플래싱 포인트다. 보면 액체 연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저 온도, 가연성 증기. 그렇죠? 가연물이 불꽃과의 접촉에 의하여 불이 붙는 최저 온도로서 화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 그렇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연소는 잘 되는 역화. 그러니까 인화점이 낮으면 이제 불이 이제 뒤로 이제 막 나는 거예요. 이제 연료를 이렇게 주입했는데 그게 거기서 연료 주입한 곳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화점이 높을 경우에는 착화가 어렵다. 당연한 말이고, 인화점은 예열 온도보다 약 5도씨 이상 높은 것이 좋다. 휘어올려에서는 0도씨 이하부터, 그리고 마이너스 50도 정도, 그리고 등류는 30에서 70, 중류는 90에서 120 정도.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강의를 더 잘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잘할까 좀 많이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 언급하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을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좀 학습하기,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하려고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론이라 좀 약간 가볍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1장 때부터 많이 어려웠잖아요. 또 이게 좀 연소도 앞쪽에서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 나오지만 뒤에서 또 수학적인 또 계산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때 가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쭉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그다음 봅시다. 이제 증기압은 석유의 증기압은 40도에서의 압력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증기압이 당연히 크면 저장 운반 시에 손실을 가져오며 인하점 및 착화점이 낮아서 이제 위험하다. 그렇죠? 그리고 증기압이 낮으면 인하점이 높아 효율이 저하된다. 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착화점, 매번 얘기하지만은 앞에도 얘기했죠. 액체 연료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증기의 증발이 많아지면 직접 불을 갖다 대지 않아도 가연성 증기에 불이 붙게 되는 최종 온도다.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론이라 조금 수업의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네,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 쭉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에서부터는 액체 연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고체 연료에 대해서 배울게요. 뭐 고체 연료라는 게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뭐 석탄, 그렇죠? 아니면 그냥 땔감을 이용하는 목재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석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석탄, 그렇죠? 석탄을 얘기한다. 석탄의 어떤 뭐 고체 연료 특징이나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석탄의 종류는 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석탄의 특성은 뭐고 석탄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좀 얘기를 좀 더 이제 해봅시다. 고체 연료의 특징은 자 액체 및 기체 연료에 비해 발열량이 낮다. 당연히 낮죠. 그 액체나 기체들은 이런 사슬 즉 포화탄소 사슬 같은 게 많죠. 그래서 불에 잘 타잖아요. 근데 이 고체 연료 즉 석탄에서는 이런 뭐 아로마틱 막 이렇게 달린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아요. 석탄에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태운다는 말은 이 결합들을 다 끊어가지고, 그렇죠? 끊어가지고 이렇게 뭐 CO2나 뭐 H2 그래서 열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만들다는 건데 얘네들이 잘 안 깨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열량이 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시 건조 및 분쇄 등의 전처리가 요구된다. 그건 당연한 말이고 석탄에는 이렇게 많은 부유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조 및 분쇄. 석탄은 또 땅속에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또 물도 함유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덩어리니까 이걸 또 분쇄해서 이렇게 표면적을 좀 작게 해야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걸 태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막 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태우는 게 더 좋죠? 더 잘 타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및 기체 연료와는 상이하게 특별한 탱크나 저장소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니까 이제 어떤 저장도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석탄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에든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해도 뭐 얘네들이 뭐 휘발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특별하게 탱크 같은 뭐 저장도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소 후에 회제 및 분진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석탄에는 많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타지 않고 어떤 뭐 무기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석탄을 타고 나면 맞다 우리 이제 숯 말이야 숯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나무 같은 걸 막 태우잖아요. 그러면 재가 남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저장 시 이제 야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시 운송수단에 의해 수송이 용이하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점화 및 소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부하 변동에 따른 신속한 적응성이 떨어져 연소 조절이 어렵죠. 그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 연료 즉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조절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밸브로 이렇게 강약 그렇죠? 그래서 연소 조절도 할 수 있는데 석탄은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째는 액체 및 기체 연료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가장 많고 에너지 공급 가격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렇죠? 매장량이 많다고 하잖아요. 석탄이요.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게 앞으로 뭐 매장량이 엄청나게 고갈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쓰고 몇 대 더 써도 아직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어떤 매스컴에서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아니 개발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석탄 석유를 능가하는 어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뭐 태양열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그렇죠? 태양열 에너지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즘 많이 망했죠? 그렇죠? 이것도 진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한한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 태양빛을 받는 이런 패널 이런 것들이 비싸고 만드는데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효율이 안 좋아요. 효율. 이거를 100을 받았으면 얘에서 이제 100을 통해서 한 20이나 20%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뭐 좋지 않고, 그리고 뭐 바이오 에탄올 뭐 등등등 신재생 에너지가 있잖아요. 풍력 그런 게 아직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이 뭐 이런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심이 있으면 이쪽도 앞으로 연구할 것도 많고, 아직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 가셔도 공부하셔도 되고 회사 가셔도 이런 좀 공부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 뭐 아무튼 뭐 석탄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는 자 이런 석탄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그죠? 자, 봅시다.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의 종류 봅시다. 목재, 목탄, 석탄 등, 즉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 연료는 석탄이다. 당연히 석탄. 그리고 석탄은 어떻게 생겼냐? 지상의 다양한 식물 자원인 유기물이 이제 땅 속에 묻혀서, 그렇죠? 땅 속에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고열을 받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석탄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흑연,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가 땅속 깊은 곳에서 고온 고압을 견디고 해가지고 탄소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죠? 석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유기물질로부터 퇴적된 석탄의 주된 화학적 성분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리그닌. 리그닌 지금 여기서 이제 리그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리그닌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리그닌? 자, 일단은 리그닌이라는 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밑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리그닌은 이제 나무의 세포와 세포간에 채운 어떤 형태가 없는 고분자 물질로서 목질부를 형성하고 석탄 형성의 근간이 되는 물질이다. 그렇죠? 이 물질의 화학적 조성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다. 그리고 미량 성분으로 질소와 황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 무기물질은 연소 과정 중에 물리적 및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비연소 잔류물인 회분으로 남게 된다. 그런 말인데, 이거를 이거를 말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리그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리그닌에 대해서 좀 할게.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